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재밌게 보고 맛있게 수익 보자. 런앤런 황주명. 오현직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일주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주일이 진짜 빨리 간 것 같아요. 벌써 일주일이 왔고 시간이 이제 갈수록 시장이 올라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네요. 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또 예견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장에 대해서 항상 경계감을 말씀드렸어요. 특히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시장 하방에 대한 뭐 인버스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힌트로 좀 드렸기 때문에 잘 염두하신 분이시라면 지금 시장도 잘 대응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요즘에 저희가 굉장히 좀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오 팀장님 요즘 말하는 것도 딱딱 맞더라니까 다음 주에 빠질 겁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그랬나요? 네, 한번 녹화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이게 딱 그 당당하고 카리스마 있게 딱 진행하는 방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애매하게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틀려도 정확하게 제가 오피니언 드리고 뭐 맞으면 맞았다, 틀리면 틀렸다 이렇게 이제 좀 인정하도록 할 테니까 제 오피니언 또 강력하게 좀 참고하셔서 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런앤런은 자신 있는 방송입니다. 네, 틀려도 자신 있게 합니다.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야죠. 근데 이제 시장에 대해서 아마 이번 주 어떻게 됐나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아마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갑자기 뭔가 악재성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중국에서 뭐 유동성을 줄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조금 부진하다, 이런 말.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FMC에서 뭔가 이제 뚜렷한 부양책이나 이런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망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고,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글로벌적으로 또 늘어나고 있어요. 네, 누적 확진자가 1억 명을 돌파했으니까. 따라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시장을 감싸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악재에 좀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지수가 높으니까 그죠? 그래서 호재에는 둔감하고 악재에는 좀 민감하고 이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면서 매매할 점은 분명해 보이고요. 지금 수급의 주인이 다시 기관과 외국인으로 바뀌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다시 주인공이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주인공이 이렇습니다. 개인이 매수해서 시장이 올라가면 개인이 주인이고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해서 시장이 올라가면 기관이 주인인데 그러니까 최근 증시를 보면은 개인이 매수할 때 지수가 빠지고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할 때 지수가 올라가요. 나는 기관과 외국인 편이다.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항상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편인데 네. 이전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강력하게 현재가로 자신 있게 매수를 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조금 소극적으로 바뀌신 건 맞아요. 맞습니다. 현재가로 사지 않고 밑에다가 이제 매수를 걸어 두시는 거죠. 그럼 기관 외국인이 매도할 때 개인이 매수되고 지수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은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을 따라서 매매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수급의 주체는 기관과 외국인이다.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을 극복하려면 이제 개별주에 주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성장 산업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 주목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급락해도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시장이 올라갈 때 상대적으로 튀어오르고 이런 모습들 나타나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신성장 산업 관련 주들 충분히 좀 많이 제공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시장? 네, 일단은 저도 항상 저는 좀 비슷한 흐름인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이렇게 맛이나 이런 것도 잘 안 맞는데 이렇게 시장 보는 눈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개인이 한 달간 약 20조를 순매수했어요. 굉장히 큰 순매수 포지션이었는데 역시나 시장은 개인한테 녹록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뭐 시장 자체가 개인들이 매수하고 기관 외국인이 매도하다 보니까 좀 연속선상에서는 기관 외국인이 이기지 않았나 네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가끔 그런 질문을 주세요. 왜 개인이 사는 것도 같은 수급인데 왜 개인이 사면 빠지냐고 일반적으로는. 그럼 왜 그러냐면 자금의 규모의 연속성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자금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물론 지금은 개인의 규모도 큽니다. 하지만 응집력이라든지 판단력 그리고 주체에 대한 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기관 외국인이 훨씬 더 좀 더 응집력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좋았던 부분은 실적이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고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아차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는 기업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기업도 있는데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되면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잘 못 올라가는 성향은 있는 것 같고 네. 요즘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실적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소가 아니라 끌어올려진 주가를 뒷받침하는 요소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가가 일단 높은 종목은 실적이 무조건 잘 나와야 최소한 본전 이상이고 조금이라도 기대치에 떨어지면은 차익 실현 매물이 후다다닥 나올 수 있으니까 고가 종목은 실적 발표 전에는 일단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또 그렇게 투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게 이제 증시의 격언이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장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계속해서 동일한 포지션을 보게 되는데 지금 실적이 낮을 것은 무엇인가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계속 찾아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자동차랑 IT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목놓아 외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슈퍼사이클 유행어로 밀고 슈퍼사이클.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다른 시장의 종목이 좀 부러진다 하더라도 금방 또 회복을 해요. IT랑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이제 상방은 조금 닫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안 간다라는 게 아니라 좀 하방도 탄력적으로 경직은 되고 있지만 상방은 3,200만 가면 이상하게 매도가 많이 나와요. 특히 최근에 이제 좀 제가 경계를 하고 있는 부분이 풋옵션 외국인이 조금씩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풋옵션은 이제 시장이 떨어질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품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최근에 대규모 외국인 콜옵션도 좀 있었기 때문에 풋옵션은 꾸준히 사고요. 콜옵션 한번 빵 사고 좀 멈췄다가 빵 사고 하니까 어느 정도 또 하방이 되면 또 경직을 했다가 반등은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도 시장을 좀 봤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거네요, 그죠? 리스크 관리는 지금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현금 비중도 보유를 하시되 종목 선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니까 지금은 종목별로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뭐가 있는지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가는 섹터가 뭐가 있는지 이걸 보시는데 가장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가사가 떠올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너만 보인다고. 그렇죠. 그래서 너만 보이는 그 종목을 찾아드리는 게 바로 이 런앤런 방송이 되겠죠. 아마 이제 저희 방송 보시게 되면은 그 맛집에 대한 부분들 많이 보실 것 같고 저번 주 맛집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맛집도 좀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저번 주 맛집으로 이제 AP 시스템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AP 시스템 좀 의견을 좀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흐름을 보면 맛있으려다 약간 말았다.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익숙하지가 않았나요? 네, 그러니까 좀 맛있어지려고 했는데 이제 시장이 아무래도 좀 급락하다 보니까 네. 그랬다는 영향을 받았고 이게 시총이 또 작은 종목이 아니에요, AP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흔들림은 있다라는 건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모멘텀을 유효하니까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끌고 가는 전략으로 가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화권 수주 회복이라든지 OLED 부분의 투자 확대 수혜주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직전 고점을 일단은 뚫어냈어요.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도 개선이 되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도 어쨌든 시장에서 가격 매력이 있는 종목을 좀 더 주목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AP 시스템처럼 가격 매력이 있는 종목으로 계속해서 좀 수급이 유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IT를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저도 이제 앞으로 IT 관련주를 아마 계속 가지고 올 거예요. 저도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슈퍼사이클 IT도 이제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고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강력하게 형성돼서 우상향을 쭉 끌고 가는 거잖아요. 예전에 그 뭐 차화정, 차화죠. 그렇죠. 전차 뭐 이런 것처럼. 네. 그래서 제가 새삼스럽게 그 검색창에 슈퍼사이클 뜻을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네. 저는 잘 안 쓰는 말이니까. 네, 네. 근데 찾아보니까 맞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게. 그래서 이 하나의 트렌드가 뭐 자동차가 됐든 IT가 됐든 쭉 밀어붙이는 트렌드가 갈 것 같으니까 이제 IT, 뭐 장비주 아니면 부품주 이런 쪽에서 저는 앞으로도 종목을 좀 계속 가지고 나올 생각이니까 그 부분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에 제가 목표가를 29,000원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29,000원으로 달려가다가 약간 삐끗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달려갈 거라고 보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속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또 2주 전에 드렸던 이제 신도경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괜찮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종목도 IT에도 속하는 종목이었고 바닥주입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으니까 신도경이나 AP 시스템 뭐 이런 종목군들 꾸준히 보시고 이따가 또 이제 저희가 종목을 또 제시를 해드릴 거잖아요. 그래서 또 설마 IT인가요? 기대해 이따 보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따가 말씀드리겠고요. 예상치 못한 업종이실 것 같은데요. 네.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대표님 가져온 종목은 맛있었는지를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일단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청국장 같다고 했는데 진짜 청국장 같아요. 처음에 익숙치 않은. 네네. 근데 절대로 이렇게 또 먹다 보면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종목이었던 게 꾸준히는 갔다가 좀 시장 영향 좀 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원방테크라는 건데 제가 이제 IT 대 왠지 전기차
이 VS가 딱 붙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전기차를 또 계속 연속적으로 가져오시니까 또 이번 주엔 뭐 갖고 왔을까요? 그러게요. 기대해 궁금하실 것 보겠습니다. 같아요. 네. 자, 원망테크가 이제 클린룸이랑 드라이룸 관련된 종목이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IT 관련된 거기는 사실은 해요. 즉 공장에서 깨끗하게 어떤 그 만들 수 있게끔 제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인데요. 2차 전지랑 제약 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클린룸 시장은 지속적으로 두각받을 수밖에 없다. 즉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도화된 첨단 기술에는 클린룸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1인용 응압병실을 개발했다는 부분도 두각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종목이 바닥에 있다 보니까 좀 차분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저번에 말했던 동일공벨트와 원망테크 중에 누구를 좀 선택했으면 좋겠냐? 이게 또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조금 더 맛있는 걸 고르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떤 게 더 맛있냐? 네. 굉장히 큰 고민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그러니까 어떤 자식이 예쁘냐와 비슷한 건데 네네. 저는 동일공벨트를 가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우위성으로. 네, 물론 원망테크도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네네. 하지만 지금 동일공벨트 같은 경우는 워낙 회사 자체가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특히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조정 받았을 때가 좀 더 기회다라고 보시는 거죠? 아, 그렇죠. 이 종목은 굉장히 좀 큰 기회라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유통 물량이 많이 없고요. 그다음에 실적 자체가 워낙 좋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펀더멘탈은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은희 팀장님 같은 경우는 실적을 제일 중시 여기나요? 가장 중시 여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저는 그 대표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바닥주 있잖아요. 그쵸. 저도 그 성향이 사실 똑같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성장주인데 아직 주목받지 못한 그런 종목군들을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제가 볼 때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바닥주인데 이제 실적 대비 못 간. 이런 종목에 조금 더 포커스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약간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뭐 그런 성향이 있지 않나 생각돼요. 그렇죠. 이게 골라 먹는 또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거 참고해 보시면 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번 주에 또 사실 시장에서 또 궁금했던 종목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시장에서 가장 맛있었던 종목과 조금 이 종목 정말 이렇게까지 맛이 없었었나 이런 종목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번 주에 최고의 맛 종목은 어떤 걸 좀 보셨나요? 그래서 요게 약간 이제 재미없는 그 종목일 수도 있는데 그 BGF 리테일을 제가 최고의 맛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BGF 리테일은 제가 이제 그 뒤에서 뭐 소개해 드릴 수도 있을 정도로 괜찮게 보는 종목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BGF 리테일이 이제 편의점 업종이잖아요. 그렇죠. 네, 편의점이 이제 100% 사업인데 편의점 뭐 자주 가시나요? 저는 편의점을 가죠. 네. 근데 자주는 안 갑니다. 한 달에 한 4번? 그래서 편의점 가시는 거를 제가 가끔 보면 되게 가성비 안 좋은 걸 많이 사오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저는 네. 그 뭐 2+1 이런 거는 사는 꼴을 못 봤습니다, 제가. 일단 저는 이렇게 딱 편의점을 많이 안 가는 게 편의점에 가면 다 먹고 싶을 것 같아서 네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근데 편의점 진짜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편의점이 더 싼 것 같아요. 2+1이나 뭐 이런 걸 잘 샀을 때는 사실 네네. 마트보다도 또 싸게 살 수 있는 게 또 편의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원래는 이제 편의점 업종이 코로나 피해 주였단 말이에요. 아, 네네. 유통주기 때문에. 근데 요즘엔 좀 바뀌었어요. 왜냐면 트렌드가 그렇죠. 코로나가 길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비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마트에 가서 대량 소비를 하기는 어쨌든 부담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리 쇼핑. 그러니까 내 집에서 가까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시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실적은 작년까지 안 좋았지만 또 올해부터는 분명히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얼마 전에 그 편의점에서 고가 와인 한 150만 원 정도 되는 한 병에 고가 와인을 판매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바로 완판이 됐어요. 아,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또 보복 소비랑 어느 그쵸. 정도 연결이 연결될 수 되는데 있겠네요. 연결이 좀 네.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150만 원짜리 와인이 이제 샤또라는 이름이 붙는 굉장히 유명한 와인입니다. 뭐 프랑스의 5대 샤또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소비가 되는 와인인데 그래도 한 병에 150만 원이면 선뜻 살 수 있는 돈은 아닌데 근데 은희팀 와인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와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주 마시고요. 네네. 근데 저라고 해서 그런 고가 와인을 이렇게 자주 먹거나 하진 못하는데 네네. 어쨌든 이제 편의점에서 그런 고가 와인이 좀 완판됐다라는 것은 편의점에서 고가 상품을 팔아도 잘 팔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편의점은 좀 싼 편함. 네네. 요게 기본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본에 럭셔리가 더해지고 있다. 와, 럭셔리 들어가면 또 브랜드는 또 달라지네요. 네, 그래서 편의점들이 조금 더 고급스럽게 포장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BGF 리테일이 그 자체 와인 브랜드도 최근에 런칭을 했어요. 몰랐습니다. 이름이 음이에요.
맛인가 보네. 네, 그 MMM 느낌표라서 음인데 조금 감각적인 이제 젊은층을 노린 그런 브랜드 네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거기선 이제 저가 와인을 팝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편의점에서 뭐 와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선식품, 신선식품이 비싼데 또 바로 먹을 수 있으니까 편하긴 또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바로 전자레인지만 돌려도 되는 것들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편의점에도 전자레인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신선식품. 근데 비쌉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잘 팔린다. 고가 상품이 잘 팔린다. 요거에 이제 포커스가 있고요. 네이버랑 이제 O2O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온라인 배송을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거거든요. 온라인은 온라인. 그렇죠. 네. 편의점에서 물건 시켜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안 시켜봤습니다. 저도 안 시켜봤는데 최근에는 이제 편의점에서 물건을 시키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에 배달 앱을 보시면 편의점에서도 이제 배송을 하는 그 업체들이 많거든요. 근데 진짜 나가기 싫어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유용한 앱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배달비를 일정 부분만 지불을 하게 되면 편의점 상품도 내가 집에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편의점이 원래는 좀 지루해요. 뭔가 성장성이 크다고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트렌드들을 충분히 익히셔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이 런앤런을 보시면 아마 그런 트렌드들을 저희가 충분히 좀 속속 잡아들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그 작년 말에 주가 바닥 찍었어요. 그래서 완만하게, 진짜 완만하게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좀 무거운 종목이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실 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또 이제 최고의 맛, 제가 아닌 대표님이 선정한 종목은 뭘까요? 제가 이제 맛으로 들어보니 BGF 리테일이 그럼 CU인가요? 그렇죠. 아, 네, 쉬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항상 그 원희 팀장님이 이제 사석에서 볼 때 네, 유일하게 바닥에 있는 종목인데 이거 안 갔다고. 네네, 딱 그게 기억이 나가지고. 네네. 근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트렌드는 좀 하면 트렌드 이즈 오현진이다. 오현진 팀장님이다. 이렇게 딱 잡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저는 항상 그때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움직이는지 그거를 가장 핵심적으로 좀 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매일 이슈를 좀 체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트렌드라든지 이런 좀 정보를 또 더 오현진 팀장과 함께 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저를 또 만나고 싶으시면요, 그 많이 쓰시는 이제 노란톡 있잖아요. 네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제 이름입니다. 오현진 팀장. 네, 오현진 팀장 검색하시면 이데일리 웹, 이데일리 TV, 오현진 팀장 방이 있어요. 들어오실 때 이제 비밀번호 숫자 4자리 5757입니다. 네, 5757 입력하고 방에 입장해 주시면요. 장중에 제가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네네. 실시간으로 또 투자자분들과 일정 부분의 좀 소통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제 이름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아마 풍부한 정보들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는 시장의 트렌드 네, 꼭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도 그러면은 좀 이제 좀 재밌는 종목, 그리고 이번 주에 특이했던 종목 보는 건데 사실 원익큐브는 제가 엄청 오랫동안 봤던 종목이었어요. 네네. 안 가요. 정말 그 이 종목은 왜 이렇게 안 가나 해가지고 바닥주로 이렇게 모아놓고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번 주에도 말씀만 툭툭 던지고 했는데 역시 바닥주는 간다. 그래서 트렌드도 있지만 그 실적이 좋아지거나 앞으로 기대치는 종목들은 가는 모습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원익그룹주입니다. 그런데 한국식 은나노 국제 표준을 채택했는데 일단 국산화 요즘에 우리나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국산화가 최고다. 그렇죠. 워낙 또 일본이랑 사이도 나빴기 때문에 그런 맞아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폴더블 폰이 다시 한번 시장이 조금 코로나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화되면은 다시 또 두각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저도 이제 폴더블 폰 이렇게 좀 봤거든요. 무겁더라고요. 조금 무겁긴 해요. 아무래도 이제 겹치던지 이제 접으면 두께도 두꺼워지고 무게감도 있고 그래서 남자는 쓰기가 좋은데 네. 여성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저의 의견과 다릅니다. 웃자고 말씀드린 거고요. 네네. 요즘 여성분들도 힘이 워낙 세가지고. 네. 근데 여성분들 힘이 센가요?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요즘에는. 네네. 유도하셨었잖아요. 유도 1년 정도. 네, 1년이셨나요? 갑자기 1년 했어요, 1년. 네네. 일단 땄어요, 일단. 일단이신가요? 네. 그 삼성 그 폴더블 관련된 종목인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제 그걸 딱 해보니까 우리 긍정적인 점이나 문제가 아니라
딱 그 주식 보기가 너무 좋아요. 그쵸. 그러니까 차트를 볼 수 있어. 이게 핸드폰이 문제가 네. 차트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저도 항상 그런 불만이 있는 거를 듣고 있어요. 근데 네. 뭐 어떻게 해요? 차트 보려면 PC로 봐야 되는데. 그쵸. 근데 그런 부분을 조금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폴더폰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종목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이상 올라간데 이게 PBR 1 이하 종목이었어요. 앞으로 트렌디한 종목인데 청산가치 대비 1 이하 종목이어서 쭉 보고 있었더니 역시나 다를까 역시나 같았죠. 올라가더라고요 주가가.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갖고 있으면 결국 순환면에서 시장에서 다 올라가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게 좀 왜 자꾸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패하느냐? 급해서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급한 게 뭐냐면 차라리 쫓아가는 걸 좀 잘 쫓아가야 되는데 꼭 내가 보일 때는 많이 간 것들. 왜냐하면 철수네 영인회가 수익 봤대거든요. 특히 최근에 들어오시는 주린이 분들이 고점 종목을 정말 겁없이 사시는 분들이 그쵸. 너무 많아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내용도 없는데 그쵸, 내용이라도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 그러니까 저도 그런 종목도 딱 리스트업을 하고 싶은데 또 안티가 많아질까봐 말씀 못 드리는데 어쨌든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좋은 종목이 있어서 한 주 동안 또 최악의 맛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 또 어떠한 최악의 맛을 또 가지고 오셨나요? 네, 그 최악의 맛이 사실 최고의 맛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그쵸. 가지고 오기 어려운데 제가 대한항공 우선주를 가지고 왔거든요. 아, 이거는 일부러 피해가기 위해서 우를 갖고 왔다 이 느낌이 드는데. 약간 그렇긴 합니다. 약간 그렇긴 해요. 그래서 네네. 저는 이제 대한항공 우선주를 가져온 이유가 우선주를 주의하자라는 관점에서 갖고 왔어요. 네. 꼭 대한항공 우선주를 주의해야 된다 이런 관점보다는 우선주는 주의하다. 네,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주가 요즘에 급등락이 엄청 심하고 또 본주가 10% 급등하면 우선주는 상한가 가고.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도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뭐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보통주는 이제 의결권이 있는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가져가면 뭐 회사에 이제 참여해서 뭐 주주의 권리도 행사하고 힘도 쏟고 50% 이상 주인이면 이제 뭐 회사를 또 인수할 수도 있고 그쵸. 이런 게 이제 그 본주인데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결권은 없죠. 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뭐 회사에 뭐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이럴 수 없습니다만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득을 주는 것이 우선주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이자가 것 좀 더 같고요. 높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근데 배당을 대부분의 우선주들이 본주보다 엄청 많이 주진 않아요. 조금 더 많이 줘요. 조금 더 많이 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선주가 급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주식수가 별로 없어서 아, 조금만 사면 급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집이 이루어지면 그냥 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작은 매수에도 급등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작은 매도에도 급락한다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주는 이 부분 작은 매도에도 급락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손이 빠르시거나 이런 분들은 우선주로 단타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주린이 분들은 일단 접근하지 않는 게 현재로서는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대한항공이 요즘에 좀 많이 올라갔는데 그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왜 올라갔냐? 이게 항공 화물에 대한 수요가 좀 늘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 개념을 한번 잡아보자면 상대적으로 좀 싼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배로 이제 수출이 되는 거고 좀 비싼 거 비싼 거는 이제 IT 작고 비싸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항공으로 보통 운송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은 뭐 수출이 코로나 때문에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IT가 호황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쵸.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런 것들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하고 폴더블 시장도 개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이런 것들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객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생각보다 대한항공이 괜찮네? 이러면서 이제 수급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항공주의 주요 수익원은 어쨌든 여객이에요. 그렇죠. 본질은. 본질은. 그쵸. 요즘에 돈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여객 좌석 다 뜯어서 그냥 화물로 쓰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결국은 여객이 살아나지 못하면 항공주의 꾸준한 추세적인 실제 개선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여객 수요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렇죠. 급감했죠. 근데 그 진짜 맞다고 보는 게 KT라든지 SKT도 물론 어떠한 뭐 5G 이런 내용이 있어도 요금제가 기본 매출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요금이 이제 다운되다 보니까 결국 주가가 그렇게 크게 가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쓰지만 마진이 많지 않으면 또 이익이 적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지금 인천공항이나 뭐 이렇게 공항 가보시면은 사람이 엄청 줄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올해 백신이 나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뭐 백신이 나왔다고 갑자기 해외여행이 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뭐 해외여행 계획 없으시잖아요.
지금은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해외여행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뭐 대부분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이제 여객 수요가 빨리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한항공의 주가가 지금처럼 우상향을 계속 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의구심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대한항공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일단 매도를 하자. 아하, 과감하게. 과감하게 이건 먹더라도 네네. 과감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네네. 그럼 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우선주도 이에 따른 이제 가격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주의하자라는 거고 대한항공이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만약에 폭등을 하면은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또 추후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대한항공 우선주의 이제 흐름을 보면 이제 급등락을 했습니다. 급등락을 해서 이게 차트로 뭘 볼 만한 그런 건 아니에요. 12월 고점 부근에서 이제 기술적인 매물대가 쫙 형성이 돼 있어서 여기서 또 갑자기 치고 나가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니까 대한항공이든 대한항공 우선주든 현재 시점에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럼 또 대표님이 보시는 그 맛이 참 더럽게 없었다. 이건 그렇게 뭐가 없어요. 있을까요? 일단 맛이 진짜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 대마 관련된 종목입니다. 네, 대마. 네, 일단 네. 먹어본지는 못했지만 네네. 그 우리바이오라는 종목이에요. 사실 이제 식약처 의료용 대마 연구가 허가 승인 소식이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바이오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었어요. 완전히 테마주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완전히 테마주. 그러니까 네. 지금은 맛이 없는데 나중에는 분명히 맛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 태국 음식 같은. 처음에 이게 익숙치 않아서. 대마가요? 예. 그러니까 이 관련된 우리바이오가 아, 이거 말 우리바이오. 잘해야겠네요, 그죠? 네네, 그럼요. 우리바이오가 네. 약간 태국 음식 같을 거예요. 왜냐면 처음엔 똠양꿍 뭐 이런 것들 입에 안 맞잖아요. 저 안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습니까? 맛있나요? 저는 처음에는 안 맛있었는데 이제 좀 먹을 수 있어요. 좀 익숙해져야 익숙해지니까. 맛있는 고수 같은. 고수 같은, 그렇죠. 네네. 그리고 그거 뭐 그 요즘에 이제 뭐 화거 뭐 이런 것들. 허거. 화거, 그렇죠. 네. 후화거네요, 그죠? 네네. 그런 부분들 같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대마의 효능에 대해서는 되게 좀 높게 평가하는 주입니다. 의료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좀 활용도도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죠. 다만 이제 마약 성분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다양한 뇌 질환 관련해서 개선 기능성 소재 개발 등 뭐 이런 부분들이 원료 제품화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었고 네네. 그걸 이제 여태까지는 과연 대마 관련된 종목이 무엇일까 이런 뉴스가 나오면 그냥 우후죽순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장이 될 수 있는 모멘텀 됐어요. 그런데 일단 상한가를 한번 가고 나니까 투심상에서 이제 좀 흘러내리는 거죠. 과했다 이런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언제든지 또 테마가 불면은 또 올라갈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좀 익숙하게 되면 이 종목은 갈 겁니다. 이번 주만 좀 안 좋았지 언제든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최악의 맛인데 이제 저랑은 조금 다른. 그렇죠. 거네요. 이번에는 이번 주만 최악의 맛이다. 네, 그러니까 피해가는 느낌이었어요. 네. 아닙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크게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저는 대마 성분 중에 이것도 좀 주목하고 있어요. 이게 또 아이디어를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어차피 사업 아이디어까지 드리면 안 되는데요. 그 동물들이 굉장히 좀 불안하잖아요. 분리불안이 많잖아요. 네네. 이건 물론 확인은 해봐야 됩니다. 이게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지만 애완견한테 이렇게 대마 성분을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하게 되면은 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물론 이거는 확인을 좀 해보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안정제 효과가 좀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어떤 게 나오게 되냐면 햄퍼시 푸드라고 해서 그 씨앗을 갖고 오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오일을 갖고 농도를 낮춰가지고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냥 참고 사항으로 보는 거지. 네네. 어떻게 보면은 항상 모든 정보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려야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죠. 그게 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확실히 목소리를 내드리지만 뭐 100%또 확인이 안 됐거나 네네. 좀 애매한 것들은 또 그것도 감안해서 저희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지금 저도 주목해 보는 게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상가하게 되면 이 종목을 갖고 온 건 뭐냐면 너무 이렇게 추격 매수하지 말자. 거래량 없이 흘러내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입 벌리고 있으면 다 수익 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네. 제가 말한 겁니다. 근데 뭐야 자기가 얘기한 것 같다가 이런 말이 있다고. 네, 차분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 저는 오히려 조정받거나 혹은 좀 대마에 대한 부분이 정말로 진행되는 과정들이 꾸준히 보인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대마 시트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이런 쪽 미국 이슈 나왔을 때 같이 갈 수 있는 테마 종목으로도 엮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맛이 없지만 나중에 또 맛있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양념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기대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예, 정말 이 맛집 추천해주고 싶다, 말해주고 싶다 이런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맛집을 좀 소개해주고 싶으신가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의외성이 있을 수도 있는 맛집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고민을 좀 항상 하는 게 뭐냐면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리스크가 있어도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가져올 것이냐, 아니면 리스크 크지 않게 안정적으로 갈 것으로 보는 종목을 가져올 것이냐, 이 두 가지인데 뭐 앞으로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가져오긴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좀 후자입니다. 좀 늦게 움직이라도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종목은 슈픽앤코리아입니다. 네, 슈픽앤코리아. 휴대폰 케이스. 네, 맞아요. 네네. 네, 휴대폰 케이스를 만드는 업체인데 그 중에서도 좀 프리미엄 케이스를 만드는 업체고요. 네. 슈픽앤코리아의 케이스가 다른 케이스보다 좀 비쌉니다. 고급 케이스에 속하죠. 그렇죠. 네. 2배에서 3배 정도. 네. 근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도 사실 슈핑코리아 걸 쓰고 있지 않아요. 네. 어떤 케이스 쓰세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간접 네. 광고일 수도 있겠는데 디자인 스킨 거 쓰네요. 네, 그런데 네. 요즘에는 이제 슈핑코리아의 그 스마트폰 케이스가 네.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네. 상당히 잘 팔리는 그런 아.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실적의 기대감은 굉장히 좋다. 다만 이제 주가가 아직 바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저희 홍 네네. 팀장이라는 직원분이 한 분 계시는데 네. 좀 고가의 어떠한 그 애플 제품들 이런 것들은 다 네. 슈픽앤코리아로 쓰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슈핑앤코리아 건지. 아마 이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아이폰에 이제 슈핑앤코리아 케이스가 많이 공급이 되고 아이폰 자체가 좀 비쌉니다. 그쵸. 아이폰 써보셨어요? 저는 이제 호환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삼성폰 쓰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안드로이드랑 iOS는 완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맥 OS 쓰다가 윈도우 쓰는 거랑 똑같거든요.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아이폰을 이제 써본 적은 없고 앞으로도 딱히 쓸 생각은 없는데 아이폰에 이제 적절한 케이스를 많이 공급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 판매량에 실적이 연동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아이폰이 잘 팔린다. 그렇죠. 아이폰은 항상 잘 팔려요. 그게 이제 브랜드 그 다음에 또 하나 약간 그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OS에 묶여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 또 갤럭시나 뭐 LG 폰 쓰기 어렵거든요. 통으로 다 사시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이게 하나로 사면 일체형으로 굉장히 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이폰 쓰시는 분들 보면 뭐 맥이라든지 이렇게 그 애플의 제품을 같이 쓰시는 그쵸. 이런 경우가 이제 많다고 보는데 어쨌든 핵심은 이제 아이폰이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 케이스도 잘 팔릴 것이다. 이런 부분이고요. 요즘에 아마존을 통해서 온라인 판매가 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언택트 시대 또 코로나다 보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케이스도 구매를 해요. 그래서 케이스 하나 사는데 뭐 굳이 인터넷으로 배송비까지 주면서 사야 되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슈핑앤코리아는 좀 비싼 케이스 몇만 원짜리 이런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인터넷에서 좀 고민하고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플랫폼 기업인 마이셀럽스에 35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AI 요즘에 또 핫한 테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인공지능. 그렇죠. 저도 이제 인공지능 주중에서 어떤 종목이 있나 요즘에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 기업을 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케이스 업체인데 인공지능 모멘텀까지 플러스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어요. 그러네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결국 이 35억 투자했는데 뭐가 인공지능주로 부각되냐? 뭐 팩트는 그렇습니다만 그렇죠. 근데 시장이라는 건 어떻게든 이슈를 엮으면 또 가요. 이렇게 또 비합리적인 게 또 주식시장이기도 하니까 이런 모멘텀들은 플러스 알파 정도. 플러스 알파 정도로 AI 관련된 모멘텀이 살짝 붙었다, 살짝. 이런 부분들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그 작년 6월부터 굉장히 지루한 박스권입니다. 굉장히 지루한 박스권인데 지금 박스권 하단이에요. 하단. 하단. 바닥. 바닥. 네. 그렇죠. 바닥. 네, 저도 좋아하고 대표님도 좋아하는 바닥. 바닥. 그래서 거의 이제 바닥은 찍었다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완만하게 올라갈 걸로 보니까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실 분들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수가는 이제 65,000원 이하로 좀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 75,000원. 손절가는 그 하단이 깨지는 이제 6만 원 이렇게 잡았는데 빨리 가진 않지만 이제 갈 것으로 보는 종목이니까요. 조급하지 않고 여유 있게 투자하시는 분들 혹은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러신 분들은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 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대표님 종목인데 오늘은 그 맛집을 이제 조금 특별하게 소개하신다고
네. 제가 들었어요. 이런 패턴이 간다 해서 한번 좀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 방송 이름이 런앤런에 맞게 아, 그쵸. 앞에 런, 네, 배우는 런, 네. 네, 그거를 이제 좀 포함해서 종목을 주시겠다는 거죠. 또 그렇게 붙여주시니까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네. 잔뜩 기대하고 네, 어떤 강의와 함께 종목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자연스럽게 이동하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이제 고심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확인을 해보게 되면 조금은 일봉을 하기엔 좀 급하다. 매집으로 확인할 때는 주봉을 보자라는 내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봉이라는 것은 5일 동안에 생기는 하나의 봉을 주봉이라고 그러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거는 52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2주 신고가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52주선을 기준으로 3년 이상 횡보한 종목은 의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합리적 의심이 돼야 되는 것들이 딱 완료가 되면 매집 후에 2배 이상 상승합니다. 왜 2배죠? 네, 더 가는 경우가 있는데 통계적으로 일반적으로 결국은 제가 이제 확률적으로 2배 이상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3배, 4배도 갑니다. 그런데 네네. 그럼 확률이 너무 떨어져요. 네. 그래서 2배 이상을 그러니까 보시면 2배까지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그렇죠. 여유롭게 볼 수 있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단 펀더멘탈이 확실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근거 자료일 것 같은데 실적과 수급과 시장이 맞춰져야 된다는 부분 확인해 보시면서 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닥주는 내용이 맞으면 결국 2배를 간다. 예전에 일양제품도 그랬고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예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한국 패키지 최근에 이제 골판지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골판지 부족 현상. 그렇죠. 그러면서 오히려 위생용기, 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그런 뉴스를 기다리기 전까지 이제 매집이 이루어집니다. 보시게 되면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같은 자리에서 너무나도 지루하게 52주선을 중심으로 매집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슈가 물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골판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위생용기 팩을 봐야 되는데 그 팩은 무엇일까? 한국 패키지도 있네 하면서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멘텀과 함께 2배, 8,940원까지 여기를 돌파할 때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 되나요? 여기가 돌파할 때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미리 예측하고 가셔도 됩니다. 미리 예측하는 부분 대신에 중요한 부분은 펀더멘탈이 확실해야 된다는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한다고 해서 모든 패턴이 사실 다 올라가는 건 아닌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요 돌파할 때 급등을 만들 수 있는 건 펀더멘탈이 분석된 종목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내용이 정확하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갈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펜터테인먼트는 부동산 가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건물 가치만 해도 굉장히 큰데 주가가 계속 바닥에 있었던 겁니다. 자산주네요, 자산주. 자산주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조금 다른 게 엔터테인먼트지만 작가라든지 이런 쪽에 좀 관리 이슈기 때문에 연예인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스캔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약 이슈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완화가 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3년 매집이 이루어지고 나서 딱 상승을 하니까 3,000원부터 7,3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 부분도 보면요. 삼성 SDI 제가 이 말할 종목 필요가 없는 종목이에요. 그렇죠. 2차 전지의 대장주인데요. 네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3년 정도 매집이 이루어졌어요. 중요한 건 52주선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파동이 만들어지다가 결국은 이건 3배 이상 상승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패턴들을 주목해보고 있으면 오늘의 종목이 나옵니다. 같은 패턴이다 이거죠. 같은 패턴입니다. 목표가까지 딱 나오게 되는데 성창 오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인버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여태까지는 크게 두각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업체 중에 또 이제 전기차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아니나 다를까 또 오늘도 전기차를 또 가지고 오셨네요. 그렇죠. 차량용 에어컨 필터랑 그다음에 클러스터 이오나이저, 그다음에 인버터를 만들게 되는데 이 인버터가 자동차 부품과 전장 부품, 그다음에 수소차 관련된 이슈에서 다 쓰이는 제품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친환경 자동차로 인해서 계속해서 인버터 이슈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관련된 모멘텀인데 한온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한온 시스템에 이제 성창 오토텍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 네. 그 한온 시스템이 또 테슬라에 납품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밸류체인 이꼬르 인버터의 제품이 이제 테슬라까지도 넘어간다. 이렇게 로직을 잡아볼 수가 결국은 있고요. 이제 테슬라 관련주로 엮여 들어가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제가 수 있는 거네요. 제일 좋아하는 패턴이죠. 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 종목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박스권 지금 3년 이상 유지가 됐고요. 네.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점 보시게 되면 12,000원이잖아요. 지금 여기 바닥권은 4,000원대고 여기 네. 12,000원이면은 이거 네. 높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네. 워낙 자동차 부품주들이 많이 갔습니다. 근데 이 종목만 지금 그 자리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고 평균치를 보게 되면 약 8,000원 정도에서 9,000원 정도의 평균치가 잡히게 되고요. 그럼 그거 대비 지금 10,000원이면 평균치랑 거의 흡사하다. 50% 정도 구간이다 하기 때문에 네네.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포지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렇게 되고 목표치를 보시게 되면 12,000원 곱하기 2.
한 24,000원까지는 네. 상승으로 볼 수 있고 지금 자리가 이제 9,000원대, 만원대 부근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100% 이상의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를 보게 되면 한 9,900원 정도, 한 중시값 정도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일단은 또 여기서 뭐 24,000원 이렇게 드릴 수도 있겠지만 14,000원, 그 다음에 이제 24,000원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7,800원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하단 부분이 이제 지지대가 많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네네. 여기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잘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오늘의 런앤런 제가 갖고 온 종목은 성창오토텍이다. 여기가 이제 박스권 상단이 12,000원이니까 여기를 뚫을 때 본격적으로 가겠네요. 그죠? 네, 근데 그때 가면 또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저는 뚫을 거라고 자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 매수를 해서 뚫는 시점까지 노렸다가 돌파할 때 더 가속도가 붙는다. 그렇죠. 가속도까지 붙고 저는 이제 싸게 사서 극대화한다. 100% 싫다, 200% 좋다.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분할 매수해서 보셔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성창호톡텍의 흐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갖고 온 종목 슈피겐코리아랑 성창오토텍이에요.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적인 저점 부담이 없다 요 부분 그리고 실적에 이제 포커스가 있고 대표님께서는 역시 이제 슈퍼 사이클에 맞게 전기차죠. 네, 슈퍼 사이클이지만 아직 좀 가격 매력이 있는 그 종목을 갖고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저 슈피겐코리아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기승전 IT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제가 IT에서 계속 갖고 오고 전기차를 계속 갖고 오는데 이런 트렌드가 언제 바뀔지를 한번 또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재미도 굉장히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그 계절 맛집이라고 그러죠. 테마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은 탑다운 방식을 많이 이야기하시게 되는데 네. 그중에 이제 산업이나 테마 이런 부분들이 어느 쪽이 좀 중심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좀 보시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섹터를 소개하는 그런 코너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요. 지금은 시장에서 많이 주목받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대표님도 많이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은 제가 이제 많이 주목받지 못하는 소외된. 소외된 하지만 앞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테마를 좀 갖고 왔는데 통신주입니다. 영재 발굴이네요. 네, 그렇죠. 이게 통신주인데 연초에 통신주를 갖고 왔어요, 그죠? 그렇죠. 네, 통신주하면 보통 배당 매력이 있다. 그렇죠. 하반기 때 많이 이야기가 네, 나오죠. 하반기 때 얘기를 하지만 역발상으로 이제 연초에 한번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원래 경기 방어주다, 배당주다, 이게 통신주다, 이 공식이에요. 네. 하지만 이제는 이 공식을 깨트릴 때가 됐다.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어주지만 성장주의 매력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니까 지금부터 재평가가 필요한 섹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올해 ARPU가 본격적으로 개선이 될 것 같아요. ARPU는 가입자당 평균 매출을 말하는데 그 5G 폰 쓰시죠? 저 5G 폰 씁니다. 한 달에 요금 얼마 나오세요? 모르겠습니다. 폰을 지금 한 6, 7만 원? 8만 원 나오는 것 같아요. 얼마 나오는지도 모르는 게 약간 부르주아적인 마인드네요. 이게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는 폰들이라. 네네. 네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6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6만 원이라는 핸드폰 요금은 한 10년 전만 해도 생각을 못할 정도로 좀 비쌌어요. 지금은 이제 10만 원 정도까지. 네네. 네, 저는 이제 조금 낮게 나오는 편입니다만 쓰시는 분들은 이제 8만 원, 10만 원 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핸드폰 요금이 조금씩 이제 올라갔죠. 특히 5G가 되면서 요금이 올라갔고 물론 최근에 LG 플러스나 이런 곳에서 5G 요금인데 좀 싼 그런 요금제를 내놓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데이터 사용 정도가 늘어나고 속도가 빨라지면 데이터 사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비용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무제한 요금제 쓰는 분들도 많아지시고 그래서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기본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통신주의 이익을 받쳐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 모바일 트래픽도 꾸준하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밖에 못 나가니까. 그렇죠. 핸드폰을 좀 더 하고 싶은 스마트폰 게임, 검색, 뭐 채팅, 뭐 톡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이런 것들도 모바일 트래픽 증가로 같이 연결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통신주가 특징적인 게 뭐냐면 마케팅비를 엄청나게 쓰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 단위의 마케팅비를 엄청 쏟아부어요. 이거는 단적으로 그 광고 보시면 아시는데 통신 광고는 대부분 탑스타입니다. 그러네요. 네, 예전에 그 SK텔레콤에서 뭐 설현실을 쓰거나 그때 핫한 모델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모델비도 엄청 비싸고 그만큼 광고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마케팅비를 조 단위로 그 쏟아붓는 그 섹터가 이제 통신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통신사끼리 출혈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스마트폰 안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러네요. 신규 고객은 없어요. 내가 신규 고객을 가입했다는 건 하나 뺏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LG에서 이렇게 후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요? 네, 마케팅 엄청 해주시잖아요, 항상. 아, 네, 그렇죠. 제가 LG를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긴 합니다. 그쵸, 네. 저 이것도 LG U 플러스예요. 네. 그런데 어쨌든 네, LG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뭐 그런 부분들은 갑자기 잘 말했네요. 네, 그래서 뺏어오기잖아요, 뺏어오기.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신사들끼리 그 출혈 경쟁. 네. 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막고자 이제 우리는 너무 뺏어오기 경쟁하지 말고 기존 고객들 지키고 마케팅비 줄이자 뭐 이렇게 합의를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닌데 마케팅비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좀 줄이고 있으니까 이것도 통신주의 이익 개선 요인이다라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4차 산업이거든요. 그렇죠. 4차 산업이라는 것은 제가 분명하게 정의를 해드릴게요. 도대체 4차 산업은 뭐냐? 4차 산업은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것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자율주행차, 로봇, 뭐 스마트 팩토리, 물론 생소하신 것들도 있었지만 기존에 있었던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연결이에요, 연결. 사람과 가정과 로봇과 인공지능과 자동차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연결되는 게 4차 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연결해 주는 게 뭐냐? 그게 이제 통신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5G가 4차 산업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4차 산업과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통신주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저는 SK텔레콤이 분명히 이제 뭐 년 단위를 두고 투자한다면 지금보다 2배에서 3배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욕심이 약간 보였습니다. LGU 플러스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엔 SK텔레콤까지 나한테 홍보를 해주셔라. 이런 네. 느낌을 좀 받게 제가 되었네요. LG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긴 하는데 사실은 5G를 모멘텀으로 보자면 아무래도 가입자를 많이 확보한 SK텔레콤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니까 저도 근데 그 SK텔레콤의 모멘텀은 좀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충분히 삼성전자처럼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SK텔레콤이 또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통신주에 대해서 또 일장 연설을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계절 테마 또 뭐 섹시한 테마를 좀 가지고 오셨는지. 저는 좀 섹시하다고 보는데 수소 테마를 갖고 왔습니다. 네, 수소 테마 결국 뭐 전기차랑 약간 사촌 테마네요. 네, 이제 조금씩은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관련 다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 수소 테마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점점 현실적으로 좀 되고 있다라는 게 지역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울산시가 수소 전기차 보급 사업을 이제 돌입했고요. 그다음에 안산시 같은 경우도 수소 시범 도시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 수소 모빌리티라고 합니다. 즉 수소에 대해서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뭐 IoT 시장 이런 부분들에서 수소에 대한 모멘텀이 커집니다. 즉 IT 수소가 뭐 어떤 게 쓰이냐 연료 에너지로 쓰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즉 신재생 에너지로서 굉장히 조각을 받을 수 있고요. 특히 한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리드할 수 있는 역할이 보인다라는 부분 주목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는 효율성도 높고 친환경적인데 특히 뭐 자동차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수소와 그다음에 시장에 있는 산소가 만나게 되면 물이 되죠. H2O가 되기 때문에 물을 조금 흘릴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에너지원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수원, 한국수력 원자력이 포항에도 수소에너지전지 발전소를 2023년까지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즉 저는 이루어진다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결국은 가시적으로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는데 초입 구간에서 예측을 하지 말고 초입 구간에서 대응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루어진 걸 사는 건 늦었죠. 그렇죠. 그때는 이미 주가가 다 찍고 내려오고 있을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 똑같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렇죠. 전기차는 뭐죠? 시장이 이제 2025년, 30년까지 넓어지고 있고 전기차는 조금은 이제 가시권 한 30%까지 들어왔고요. 제가 봤을 때 수소차는 이제 한 5%권. 그러니까 5%권이고 그 5%권이 30%권이 되고 100%권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전기차, 수소차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테마도 테마지만 결국은 다음 주에 가장 큰 걱정은 또 시장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전체적인 시장 전망을 또 잘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시장은 이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변동성 장세라는 거는 말 안 해도 개인 투자분들도 느끼고 계실 거고 변동성 장세면서 이제 성장주가 순환매를 하는 그런 장세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특히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주목을 하는 게 AI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인데 한 지상파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뭐 AI와 인간의 대결을 다루는 뭐 이런 프로그램이 방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AI가 생각보다 우리 삶에 많이
침투해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4차 산업 중에 또 하나의 핵심이 또 AI다. 이런 거고 지금 인공지능 관련주를 그 검색창에 검색해 보시면 대부분 많이 올라갔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올랐거나 못 오른 종목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회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고 지난주에 그 BBIG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마지막 G 게임. 네, 게임에 좀 네. 집중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또 게임주가 또 신작 발표 이슈만 나오면 빵빵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게임주 내에서 게임주도 결국 기대감이잖아요. 그쵸. 신작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큰 이런 종목군들을 잡아보시면 전략적인 선택이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의 누적 수익률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 말이 그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많이 못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좀 주목해서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환율과 원자재 가격을 보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율은 높은 것도 문제가 있고 너무 낮아도 문제가 있어요. 적정선, 예측 가능하게 움직이냐, 변동성이 줄어드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원달러 환율이 요즘에 약간 요동치려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변동성 커지면 외국인 또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안정되는지 보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뭐 구리라든지 산업의 쌀로 불리죠. 원자재 가격이 완만하게 우상향을 보이는지 이런 거시지표까지 확인을 하면서 시장을 보셔야 조금 더 정확하게 시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탑다운이죠? 네, 탑다운 방식으로 시작을 보자라는 말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께서는 이제 다음 주 시장 전망을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저도 이제 좀 공감하는 부분들은 있고요. 큰 종목은 사실은 조금 이제 많이 올랐어요. 사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개별 코스닥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시장 리스크 관리는 필요가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또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내려오면 아직 개인의 힘이 죽지 않았다. 네네. 그러니까 또 다시 반등에 대한 기대치는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급락은 우려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상방이 됐을 때는 좀 리스크 관리는 계속해서 하면서 약간 단기 트레이딩도 가능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실적 기대주라는 이슈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적이 살아나야지만 됩니다. 지금은 명분 없이 올라간 종목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유동성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 이제 BPS 청산가치 대비 30배, 그러니까 BPS 곱하기 30, PBR 30이 넘어가는 종목들은 사실 다 과열이라고 봐요. 내 가치 대비 30배가 넘어간 종목,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리스크 관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적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정말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종목, 그게 아마 이제 BBI 종목일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을 잘 대응하신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저도 좀 감명 깊게 들었던 또 한 줄의 키워드가 있었는데 네. 4차 산업은 연결이다. 네. 맞아요. 연결입니다. 연결이다. 그리고 우리 진짜 전체적인 시장에서 이제 4차 산업에 대한 연결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확장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하면 관련된 종목들 주목해 보면 아마 좀 시장에서 훨씬 더 아웃퍼포밍 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런앤런 이 코너를 통해서 잘 잡아드려야겠죠. 그렇죠. 또 다음 주도 좀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다음 주 우리가 갖고 온 종목도 좀 기대가 됩니다. 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이제 시간을 달려오면 또 한 시간이 또 짧아요. 굉장히 짧아요 지금. 네, 말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넘어갔네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시간 이후에도 저희를 좀 만나고 싶으신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또 준비한 게 또 저는 이제 노란톡에 오시면 또 저를 만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제 이름, 네, 오현진 팀장 검색하시면 이데일리 웹, 이데일리 TV, 오현진 팀장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숫자 5757, 네, 575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요. 장중에 트렌드를 따라잡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좀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대표님을 보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전 또 라이브하게 또 뵙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이데일리 맵에서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하게 됩니다. 또 주식의 투자 지도를 잘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데일리 맵에서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좀 같이 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도 열심히 좀 달려왔고요. 또 별일 없으면 다음 주에 뵙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